자, 이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제일 밑에 통정허위 표시 108조가 있고, 이제 비통착사강에서 이 허위 표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좀 이게 좀 더 쉬워요. 좀 더 쉽고 쉬운 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108조 1항 보세요. 1항은 상대방과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한다. 둘이 짜고 있으니까 언제나 무효고, 2항입니다. 1항 의사없이 무효는 선입니까? 선이 무과실입니까? 선이죠? 그럼 선이면 과실도 보호됩니다. 선이 무과실 아니니까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선이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통정허위라는 허위 표시를 가정이라는데 이건 둘이 언제나 무효거든요. 그 무효 가지고 선이 삼자에게 대항을 썼습니다. 선이라 과실 무과실 보호된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과실 무과실 다 선이었죠? 그러니까 선이니까 선이죠. 그러니까 과실도 보호된다. 무과실 요한다면 틀립니다. 그럼 이제 이 사리 두 가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두 가지 사리가 꼭 정리해야 됩니다. 감남이 을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세금 적게내라고 매매로 꾸며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했습니다. 아랫사리는 갑에게 X가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인데 갑은 A 돈 안 갚아야겠어요. 그럼 채권자 A가 부동산을 경매 같은 강제입행할지 모르니까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와 짜고 을에게 등기 빼돌립니다. 그럼 두 사리의 차이가 뭐죠? 여긴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죠? 여기 없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럼 윗사리는 매매는 무효죠? 매매 속에 감춰진 행위, 은닉행위, 이게 유효가 보는 겁니다. 그럼 갑 증여할 의사 있죠? 을로 치면 조 한 장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효가 됩니다. 의사가 있으니까. 그럼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죠? 그래서 등기가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을에게 증여를 이유로 등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꾸며서 등기했죠. 이렇게 등기했죠. 그러더라도 이렇게 하든 결과가 똑같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이걸 무효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유효로 내버려 두고 을에게는 그냥 증여세만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효.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이제 우리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도망가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유효죠. 아까 100은 100했죠? 앞사람 100이면 뭘 알았도 몰랐도 무조건 100 이러겠습니다. 아랫사리는 둘 다 매매할 의사가 없으니까 무효가 되고 그럼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입니다. 그럼 우리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은 무효인데 이행했죠.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럼 여기서 반환 청구랑 결국 무효등기 말소하고 돌려주란 말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판단 기준이 뭐죠? 103조 무효인가? 103조 무효 아니죠. 아까 강간허신죄 였잖아요. 이 강제입행, 가정매매가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 그러니까 이건 108조 무효입니다. 108조 무효입니다. 103조 무효는 아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03조 무효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말소되기 전에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원래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무효가 돼야 되는데 그 무효 사유가 통정허위 표시 무효죠. 그럼 108조 2항에서 선이 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규정 때문에 병이 선인가 아이가 나눠봐야 돼요. 그럼 보통 병은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기 때문에 앞사실을 모르겠죠?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선의가 되면 A까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무효 주장 못하기 때문에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어쩌다 병이 만약에 악이다. 그럼 악이 삼자 보호 없죠? 무효가 된다. 그래서 아까 등기는 앞사람 0이면 원래 0이 되는데 여기 선의 삼자 보호가 있잖아요. 그럼 0이 뭐로 바뀔 수 있다? 100으로 바뀌고 악의는 보호 규정 없으니까 0이 0 됩니다. 그래서 아까 등기는 앞사람 100이면 그냥 무조건 100 하면 되고 0은 원래 0이 되는데 여기처럼 법조문에서 제3자 보호가 있을 때 100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럼 책에서는 이제 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상단에 양괄호를 본 의의가 있고 반괄호 2번 은유경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 사안 해결 보세요. 사안 해결. 갑을 사이 매매계획은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증유계획 은유계획은 유효하다. 따라서 을서요 100. 따라서 을 100은 소유권 등기 을은 X부동산에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다시 을 100.
을로부터 전득한 병 너도 100. 선악불문 치들어간다. 그 다음 양가로 2번에서 제일 밑에 반가로 3번 사리가 있습니까? 사리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사내기를 있습니까? 여기요. 사내기 여기. 자, 을명이 느낀 무효이지만 을로부터 X부동산 취득한 병이 선이라면 100이죠. 100.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자 써요. 선이 병 써요. 100. 100. 100으로부터 X부동산 취득한 정. 그럼 너도 100이죠. 100은 100. 정이 써요. 100. 정은 선악불문 취득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선이 병이 100이니까 정은 무조건 100. 할 수 있겠죠. 반면 을 0이죠. 0. 을 무효 0이죠. 0으로부터 부동산 취득한 병이 악이래요. 그럼 써요. 0. 0. 악이라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악이병 써요. 0. 0. 병으로부터 X부동산 취득한 정은 선인 경우 써있네요. 그럼 100이죠. 써요. 100. 정이 선이면 100. 0이 100. 정은 선인 경우에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아까 선의로 청구했어요. 선의 청했죠? 그래서 유효인과 무효인과 다툼이 있으면 병이 선이라고 입증할 필요 없고 추정되니까 갑이 소유권 찾아오려면 가장 양도인이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선이 입증하는 거 아니다. 다시 보세요. 자, 아까 다시 이 그림, 이 그림. 아까 이 그림 다시 봐, 이 그림. 은닉이 이제 끝났어요. 이 그림. 그래서 다시 A가 채권자인데 강제 표면하려고 을과 가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건 무효인데 103주 무효가 아니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허위 표시 가능합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이 채권자가 금전 채권자라면 아까 금채치 외웠습니까? 금전 채권자인데 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는 이 행위를 채권자 취소할 수 있어요. 아까 이직매매는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못했거든요. 여기는 금전 채권자라면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금채치. 따라서 두 개 별개입니다. 허위 표시는 민법 총칙이에요. 이건 시험법이 아니지만 계약법에 나와요. 그럼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판단. 허위 표시 무효 되든 안 되든 채권자 취소 별도로 판단한다.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게 이제 다시 16페이지. 16페이지에서 중간에 양괄호 2번 통정의 비효과가 있습니까?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의 표에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이렇게 허위 표시 무효라도 금전 채권자라면 된다. 되고 그 다음 한편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 채무자 법률 행위라도 또 통정의 비효권을 갖춘 경우에는 108조 무효이다. 따라서 가장 매매의 경우 가장 매도인의 채권자 그럼 A죠. 가장 매도인의 채권자 A. A는 가장 매도 행위에 대해서 통정의 표시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다 선택할 수 있다. 따로따로 판단한다. 이건 민법 총칙, 여기는 계약법. 전혀 다르니까 별개다. 따로따로 판단한다. 그게 이제 작년에 우리 시험 처음 나왔는데 우리 기본서 없었어요.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올해 또 나옵니다 이제. 우리 시험 한 번 내면 계속 쭉 냅니다. 한 번 안 내지 않을 건 또 몇 년 안 내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 특히 최근 기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기출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이제. 보면 이제 그럼 을은 소유자 아닌데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병이 아까 선이라면 유효죠. 악이면 무효 그랬죠. 아까 0이 100, 0이 0 이렇게 했군요. 아까. 근데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그럼 선이 병이 정한테 팔아요. 그러면 정은 악이더라도 아까 100은 100이라 아까 책에 썼죠. 아까 100은 100, 100은 100 아까 썼잖아요. 사례에서 오른쪽 페이지. 그리고 악이병 소유자 아니죠. 근데 악이병이 다시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그럼 얘는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얘도 허위 표시의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3자입니다. 어차피 병이든 정이든 허위 표시 후에 나왔죠.
그럼 다 제3자예요. 나만 선이면 보대요. 그래서 앞사람이 0이더라도 이 앞에 사유가 비통착사강이라면 앞사람 무이더라도 나만 선이면 보대입니다. 얘도 제3자예요. A만 3자고 얘는 뭐 4자예요? 4자? A는 5자, 6자, 7자, 말자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다 제3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00명이 악이어서 무효이더라도 101번째 나만 선이면 보호됩니다. 뭐라면 앞에 비통착사강이라면 100명이 악이어서 무효이더라도 101번째 나만 선이면 보호돼요. 나만. 100명 다 제3자니까. 그리고 이 제3자 의미는 비통착사강은 다 똑같습니다. 다시 다 선이 3자 보이죠? 그래서 이 지금 본 3자 의미는 비통착사강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5번 일일이 볼 필요 없죠. 그래서 통정어휘에서 대표적으로 봅니다. 그 시험도 통정어휘에서 나와요. 이쪽에 판례가 좀 있으니까. 3자 의미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아까 등기는 아까 계속 연습했어요. 100은 100이고 0은 원래 0인데 선이 3자가 0이 100이 될 수 있다. 연습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상단 아까 썼어요. 아까 정에 100영이라고 해. 정은 다 100이었나요? 그렇죠. 정은 아까 다 100 썼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쓴 겁니다. 일부러 살아야기 전에 그렇게 해봤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거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어요. 아까 같이 저같이. 아까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허위표시 3자를 봅니다. 자, 그럼 허위표시 3자란 시간적으로 허위표시가 먼저 있고 그 후에 나와야 제3자입니다. 그 후에. 그래서 보세요. 허위표시가 먼저 있고 허위표시 시간적으로 후에 나와야 제3자고 그 전에 있는 사람은 제3자 아니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갑과 을이 가정매매하고 등기한 무효잖아요. 허위표시 있는데 이제 그 후에 매매했다. 그럼 허위표시 후에 나왔죠. 그럼 너는 제3자예요. 그러면 선이면 보호되고 제3자이지만 악인은 보호 안 되고 여기에 다시 저당권이나 가등기했다. 저당권이나 가등기하면 허위표시 후에 나왔죠. 그럼 제3자예요. 그럼 선이면 보호되고 악인은 보호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17페이지 박스에 있나요? 박스 왼쪽 건이 3자에 해당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여기에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저당권이나 또는 가등기 둘 중에 하나 제3자다.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이 있는데 가장 소비대차 나옵니까? 가짜로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가짜로 돈을 빌려줬다. 가장 소비대차에서 가장 소비 대주 뭐예요? 대주가 채권자, 임대인이 빌려준 사람이죠. 임대인. 대주는 빌려준 채권자.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파산 관제인은 가로 열고 선이 제3자, 선이 제3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갑에게 가짜 채권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IMF 때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을 못 맞추면 퇴출당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많은 것처럼 채권을 이렇게 가짜로 만들었어요. 퇴출 안 당하려고. 그러다가 그 은행이 파산받아 버렸습니다. 그럼 채무가 많았단 말이죠. 빚이 많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 대한 파산 채권자들을 위해서 이 파산당한 을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선임합니다. 이자들을 위해서 을 재산 관리할 파산 관제인 선임해요. 그럼 이자도 가장 채권 후에 나서 제3자 맞거든요. 제3자니까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 안 되는 거죠. 그러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논리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아무런 법적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판사들이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자는 3자니까 선이면 보호되고 악인은 보호 안 되는데 이자가 선인가 악인가는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 데서요. 그래서 이게 10명이라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선이면 그냥 너도 선이 그랬어요.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너도 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 전부가 악이어야 너도 악이가 되고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선이면 너도 그냥 선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그냥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돼요. 파산관제는 그냥 뭐다? 선이 제3자 외웁니다. 파산관제는 뭐라고요? 선이 제3자. 그래서 파산관제 몇 글자예요?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 다시 파산관제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 외우세요. 그러니까 또 악이 제3자 5글자네?
그러죠? 그래서 시옷. 파산 시옷이요. 이건 논리가 없으니까 외우는 거면 되냐? 파산관제인 선이3자. 근데 시험은 오른쪽 칸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굵은 것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더라도 오른쪽은 꼭 외워야 됩니다. 이제 제3자 아닌 자가 있는데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 3자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리에서 본인이나 대리인 그놈이에요. 동일시할 사람이지 제3자이다. 부모님이 죽으면 상속인이나 죽은 부모님 그놈이고 제3자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은 제3자 보호 안 된다. 그래서 제3자의 굵은시죠?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아요. 다시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3자의 뭐가 속하지 않는다?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 3자 수익자,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 속하지 않는다. 외웁니다. 이게 정답으로 거의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오른쪽 칸은 꼭 외우세요. 왼쪽은 좀 이 모델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맞출 수 있는 거 꼭 맞춰야겠죠?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다음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제 우리 갑에게 채권이 있거든요. 진짜 채권이에요? 가짜 채권이에요? 진짜 채권입니다. 진짜 채권이에요? 진짜 채권인데 그 진짜 채권을 가짜로 용도해요. 이렇게 재산이 없는 것처럼 가짜로 넘겼다고. 가짜로. 사실 재산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가짜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게 허위표시죠. 그럼 허위표시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허위표시 전에 나와서 후에 나왔어요. 허위표시 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3자 아니다. 허위표시 후에 나와 제3자입니다. 그리고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외우세요. 자, 이제 차고로 갑니다. 자, 아까 차고에 빠진 자는 나쁜 놈이 멍청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고 나쁜 놈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갑이 차고에 빠져서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이 차고에 빠졌으니까 꼭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 매매는 보통 갑에게 불리하겠죠. 그럼 우리에게는 유리하겠네요. 그럼 갑은 이거 취소해야 돼요? 취소를 말아야 돼요? 취소하고 싶겠죠. 을은 취소를 막아야겠죠. 그러죠? 그럼 취소한다 말은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 부인하려는 자고, 취소를 막은다 말은 그 효력을 계속 주장하려는 자,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죠? 자, 그럼 취소하려는 자가 나는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을 착오했으니까 취소한다라고 이걸 입증합니다. 그럼 취소를 막으려는 자는 너는 중요 부분 착오했더라도 너는 중과시 있어. 취소 막으려는 자는 너는 중과시 있으니까 취소 모델하고 이걸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래서 이렇게 입증 책임이 서로 나뉩니다. 그럼 잡아보세요. 자, 이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둘 다 의사표시 했겠죠. 둘이 청약 승낙 받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의사표시한 둘 다 표의자입니다. 둘이 의사표시 했겠죠. 표의자예요. 근데 비통착사강에서는 둘 중에 누가 비정상 의사표시했죠? 갑이 했죠. 을은 정상으로 했죠. 그럼 둘 다 표의자인데 비통착사강에서는 비정상적 의사표시한 자를 표의자 그래요. 그럼 을을 매매계약 상대방이랍니다. 다시 둘 다 원래 표의자죠. 둘 다 매매한다고 둘 다 말했잖아요. 둘 다 표의자인데 비통착사강에서는 둘 중에 누가 비정상 의사표시했어요? 갑. 그럼 갑은 을을 표의자. 왜냐면 취소를 갑이 할 거니까. 그럼 을은 매매계약 상대방이랍니다. 그래서 취소하려는 자가 차고자가 표의자가 두 가지 입증하고 그 상대방이 중과실을 입증한다 했어요. 그 다음 109조는 임의규정이라 우리는 차고 취소하지 맙시다. 가능하다. 그럼 이제 109조 뭡니다? 자, 109조 1항에서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아까 표의자, 착오자가 입증한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때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아까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입증한다. 이 항의 상대적 취소죠.
취소 선의 3대 대항을 썼습니다. 그럼 자, 백구조 분석해 봅니다.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했어요. 그 원칙 취소 못합니다. 착오는 혼자 착각에 빠졌죠. 책임자도 원칙 취소 못해요. 그럼 취소하려면 예외적 가능하고 예외적 취소 사유를 백구조에 써놓은 겁니다. 그럼 백구조에서 아까 첫째 법률적인 내용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착오가 중요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했죠. 그래서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중과실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하필 아까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 중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그러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선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 착오에 빠진 건 선이죠? 착오에 빠진 건 나 자신이 모르는 겁니다. 그럼 선이가 다시 무과실, 과실이 있었고 과실이 다시 그냥 과실은 다 경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경자를 생략합니다. 그냥 과실은 다 뭘 말한다? 경과실. 그러니까 중자는 꼭 중을 써줘요. 중대한 과실 꼭 써줍니다. 그럼 착오는 선인데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죠. 취소 못하죠?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근데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과실 아니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단 무조건이 아니라 이거 두 개를 통과했을 때 이거 둘을 통과했다면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과했을 때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과실로 인해서 취소해서 누가 손해가 발생했네요. 그래도 불법행위 지금 없다 그랬어요. 착오에 빠진 건 나쁜 놈이 아니라 불법행위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착오란 의사표시를 착오한 거죠. 의사표시. 근데 착오 중에 특이한 게 동기착오가 있어요. 동기착오란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표시하게 된 그 동기가 착각입니다. 저기 쪽에 지하철이 뚫린 줄 알았어요. 지하철이 뚫릴 줄 알고 땅을 샀거든요. 근데 안 뚫려요. 그럼 땅을 사게 된 동기가 착각이죠. 그러면 동기착오는 착오랑 똑같아요. 동기착오도 원칙 취소 못합니다. 취소하려면 백구조에서 법률적인 내용이 되고 중요무차고 중과실이 없어야 동기착오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동기착오가 일반 착오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동기는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상대방이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동기착오가 법률적인 내용이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 동기를 말로 표시했으면 돼요. 그럼 상대방이 알아먹었죠. 그럼 내용이 됩니다. 표시만 하면 돼요. 꼭 내 동기를 지하철이 뚫린다 꼭 그런 동기를 합의까지 했을 필요 없어요. 그냥 표시만 해서 알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유발 제공시켰대요. 즉 땅을 사러 왔는데 매도인이 여기 지하철이 뚫려요 라고 했다.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설레발레 했다. 그때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본이고 중과하셨으면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7페이지가 제일 밑에 양괄호 1번 통기차고 있습니까? 넘기시면 첫째 줄에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반괄호 2번 예외에서 동그라미 1번에 밑줄 2개 있죠. 표시하면 되고 합의 필요 없다.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유발 제공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예를 들면 가백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 공장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샀습니다. 공장 지을 목적으로 토지 샀는데 사실 이 토지는 공장 못 지어요. 그럼 매매인은 아무런 착오가 없지만 매매하게 된 지금 동기가 착각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취소를 원해요? 이제 의리죠. 이제 의리 취소하려는 의리 표의자예요. 취소하려는 이제 누가 표의자? 의리 표의자고 갑은 쓸데없는 토지 잘 팔았죠. 이제 갑은 취소를 막아야 할 상대방. 이제 갑이 취소를 막아야 할 상대방입니다. 그럼 우리 취소하려면 동기착오는 법률적인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송에서 제가 공장 지은다고 했잖아요 라고 동기를 표시했다고 입증했어요. 우리. 그래서 내용이 됐습니다. 그럼 공장 지을 목적인데 못 짓죠.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다 입증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입증해서 취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갑은 취소를 막으려면 중과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의를 뒷조사해 봤더니 의리 이미 공장 경영자예요. 근데 공장 경영자가 이 시군구에 전화 한 통하면 공장 못 짓는지 알 수 있죠. 전화도 안 해봐서 너는 중과실이 있다고 입증했어요. 갑이 중과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럼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이게 동기차고고. 그 다음 이제 양거리 2번에서 차고 이후로 취소 요건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중요 부분 판단 나와요. 여기입니다. 중요 부분. 중요 부분은 우리 판례가 경제적 불이익을 판단합니다. 중요 부분은 한마디로 경제적 손해가 있어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판례입니다. 갑이 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을 요구하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위해서 이 대출 약정에 신용보증을 썼어요. 그 병은 갑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거 없이 이게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담보가 되니까 신용보증 쓴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압류 없는 자고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있는 겁니다. 착오에 빠졌다. 그래서 이걸 착오로 이 보증 쓴 것을 취소한다 그랬어요. 근데 병말대로 가압류가 있긴 했거든요. 있긴 했는데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랍니다. 그럼 있긴 했지만 무효죠. 그럼 없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럼 경제적 손해 없죠. 이거 없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 착오 아니라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을 쉽게 내면 그냥 경제적 불이익 딱 냅니다. 어렵게 내면 이 사례 이대로 이게. 그래서 자 지금 18페이지죠. 중간에 양괄호 2번이 있죠. 아래 동그라미 1번 중요 부분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 둘째 줄에 뭐가 나와요? 경제적 불이익. 보입니까? 경제적 불이익 이봉시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중이면 처벌할 수 없다. 즉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근데 있긴 했어요. 써놓아서 있긴 했는데 살짝 써봐. 있긴 했는데 다시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있긴 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랍니다. 없는 거하고 똑같죠. 경제적 불이익 없죠. 중요한 착오 아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 이제 중요 부분이 아닌가. 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가 누구인지 헷갈렸다. 이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즉 갑이 을로부터 돈 빌리는데 갑을 위해서 형이 자기 부동산으로 보증 섰어요. 근저당권. 그럼 이 자리를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갑이 채무자고 물상보증인인데 지금 병은 이혼당할 각오로 동생을 위해서 보증 섰거든요. 근데 채무자가 동생이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다. 그럼 물상보증인은 이혼당할 각오로 보증했는데 채무자가 누구인지 착각했죠. 그럼 이거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엄청 중요하다. 그럼 밑에 박사는 거 지금. 다음 니은이 목적물 동일성 착오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그럼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목적물을 왜 착각했는가? 중개업자 공인중개사가 잘못 속여서 전문가 말을 신뢰해서 물건을 착각했대요. 그럼 이건 중요하고 중과실 없다 그랬어요. 전문가 말을 신뢰했으니까 중과실 없다. 근데 이번에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토지를 사요. 혼자 토지 사면 자기가 알아서 임야도 대장 확인하겠죠. 혼자 산 주제 확인 안 했대요. 그럼 너는 중과실 있어요. 그래서 중요 부분이지만 너는 중과실 있으니까 취소 못합니다. 둘 다 중요 부분이에요. 근데 너는 중과실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고 너는 중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 부분은 맞다. 자, 마지막에 토지 현황 경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다 이게 하천이고 밑에 농지가 약 1,400평을 1,400평 농지로 샀거든요. 근데 비오날 가보니까 여기까지 하천이 여기까지. 그래서 약 400평이 물에 잠겨버렸다. 600평인가? 갑자기 아무튼 헷갈립니다. 약 절반이 잠겼어요. 그럼 경제적 손해 막심하죠. 여기서 현황 경계착오는 중요하다. 다음 오른쪽 칸에서 중요 부분 아닌 게 있죠? 그럼 기억에 목주문 시가, 소량, 니은, 지적 다 숫자 안 중요합니다. 시가는 정해진 게 없어요. 중요 부분 아니다. 시가는 알아서 판단해요. 그래서 시가는 착오 취소 못해요. 그리고 좀 이따 사기 취소 못한다. 그 다음 소량이나 면적, 지적이 부족하다. 이것도 안 중요해요. 토지를 100평 샀는데 10평이 부족하네요. 그럼 10평 깎으면 되죠, 가격. 깎으면 되니까 취소 못해요. 취소 못한다. 그냥 가격을 깎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 박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밤가루 2번
표의적에 중과실이 없어야 되죠. 1번 아까 공장 경영자 중과실 있다 했어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있으면 원칙 취소 못하는데 원칙. 예외적으로 그 중과실을 상대방이 알고 역이용했다. 그럼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죠. 이때는 중과실 있는 표의자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다음 3번 경과실 취소할 수 있어요. 입증청이 했습니다. 양가로서 한번 착오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1번이 임의 규정이라 착오 취소하지 맙시다 가능을 했고, 이제 2번이 중요한데, 착오는 나쁜 놈이 멍청한 놈이에요. 나쁜 놈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750조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다 위법행위, 나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야 됩니다. 근데 착오에 빠진 놈은 위법성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사기 강박은 나쁜 놈이 있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 양가로 4번에서 다른 제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착오와 사기가 나왔단 말은, 자 보세요. 착오만 나오면 착오 딱 두 글자. 그럼 혼자 착각에 빠진 건데, 이렇게 나오면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다 선택이에요. 입증하기 편한 거. 뭐 사기 취소하든 착오 취소든 둘 중에 하나 입증하는 거 편한 거 할 수 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 의사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습니다. 연대보증이 뭐죠? 연대보증? 연대보증이 뭐예요? 요즘 이런 거 거의 없는데 예전에 많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전에 보면 학교 다닐 때 집 엄청 잘 사는 애들 있죠. 아버지가 자동차를 막 태워다 주고, 학교 어렸을 때. 요즘 애들은 다 태워다 주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동차 막 태워다 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도시락도 못 사와요. 그 애가. 왜 그래요? 아버지가 이거 한 거지, 이거 하면 갑자기 자동차 사다가 도시락도 못 사와요. 이게 아마 더 집안 말아먹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이걸 별로 우아하지 않아요. 이건 우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 의사는 신원보증서류인데 표시는 연대보증이었죠. 그죠? 우리는 지금 비통착 사강 공부하는데, 아까 비통착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 사기 강박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 그랬죠. 그럼 지금 의사와 표시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불일치니까 이쪽으로 와서 착오 취소해야 됩니다. 착오 취소. 이쪽으로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불일치라 표시를 잡으면서 표시상 착오예요. 사기 아니다. 그러니까 착오 취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애옵니다.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착오예요. 애오의 앞글자 신연착 이렇게 신연착. 나와서 1초 만에 딱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신연착 여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반가로 2번 이제 계약 해지와 착오 취소인데, 그게 시험에 착오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제 결론, 해지 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결론이 옵니다. 기침할 때 해치하죠? 해치할 수 있다 꼭 외우세요. 시험은 있다 없다 밖에 없어요. 그럼 해지해서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자,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했거든요. 근데 매매할 당시에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서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금 주고 위약금 약정을 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못 줘서 채무불이행이 되니까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을이 잘못해서 해지했죠. 그래서 갑이 계약금을 몰수합니다. 계약금 안 돌려줘요. 그럼 을은 계약금 못 받는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해지했죠. 해지 후 을이 착오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매매할 당시에 착오에 빠졌죠. 그럼 취소하면 어차피 중도 줄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실익이 있으니까 우리 대법원은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옵니다. 결과를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면 틀립니다. 해치 해보세요. 그게 착오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해치할 수 있다. 다음 넘기시면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반가로 3번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 우리 시험 처음 나왔는데, 자, 하자 담보 책임은 계약법에 나오죠. 계약법. 민법에 제일 어려운 거라 그랬죠. 담보 책임. 그다음 착오 취소는 민법 총칙이죠. 그럼 두 가지 또 요건과 효과가 전혀 다르니까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안 하든, 즉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가와 상관없이 착오에 빠졌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밑줄이 있죠. 셋째 줄에 하자 담보 성립하는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따로따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착오했습니다. 이제 네모 3번 하자에 있는 의사합시에서 110조 사기 강박이 있습니다. 자, 1항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합시는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2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합시 간에서 제3자에 또 놓쳐봐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그 다음은 상할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합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소무. 그럼 상소무는 취소할 수 없다. 상할 수 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답니다. 3항. 전 2항이란 1항과 2항을 말하죠. 1항, 2항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은 못한다. 선의 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럼 1항과 2항을 정확히 분석합니다. 자, 1항에서는 매매계약을 갑과 을이 했다면 얘들이 매매계약 당사자죠.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사기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그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속아서 갑과 매매했죠. 그럼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당사자가 한 사기강박. 근데 이 항은 제3자가 나왔거든요. 매매계약을 갑과 을이 했어요. 매매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그럼 병은 매매계약 당사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제3자인데 병이 을을 먼저 사기강박해서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한 겁니다. 아무튼 을은 속아서 했죠. 그럼 을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없습니다. 원칙. 만약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어가 만들어버리면 을이 자기가 한 매매를 후에 괜히 샀어요. 괜히 샀다. 그럼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네가 나 속였다 그래? 그럼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손해봐요? 그 상대방. 그래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만들었어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근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이제는 을이 진짜로 당했어요. 을이 진짜로 당했거든. 진짜 당했어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이달에 지금 계약 상권도 못 썼어요. 월세 못 내게 생겼어요. 월세. 근데 갑이 토지를 파는데 을이 서울에서 토지 사러 왔네? 약간 어리어리 보여. 이제 속였어요. 이 토지 개발될 거라고. 상권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은 그런 거 모르죠? 그냥 판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근데 갑도 안 돼요. 이게 사기꾼이라는 걸. 그래서 을이 당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갑 부할 필요 없죠? 그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네, 그런 사기꾼 되지 마세요. 사기 안 쳐도 알아서 다 삽니다. 사기 안 쳐도 다 산다고 알아서. 전주도 지금 수도권에서 부동산 보러 많이 오죠. 지금 서울 사람들이 에코시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부동산은 좀만 관심 있으면. 진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인천에 가서 말하잖아요. 다 알아요. 에코시티 다 알아요. 제가 군산에 살거든요. 군산에. 에코시티 물어봐요. 바로. 인천 사람들이. 다 합니다. 지금. 전국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에코시티. 그러니까 서울에서 많이 이제 사러 와요. 핵심도시 원룸 같은 거 서울에서 많이 삽니다. 사기 안 쳐도 알아서 사요. 그냥 사기치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일 말해도 되나? 시간이 좀 남으니까. 대전에 있는 부동산 주택업자인데 서울에서 거기 많이 사러 오거든요. 그러면 11시에 꼭 물건을 11시에 보러 오라요. 그럼 11시에 강남 사모님들 벤치 타고 와요. 그러면 자기 차로 일부러 대전 시내 관광 좀 관광을 시켜줘요. 그럼 점심 맛있는 거 사줘요. 그리고 오후에 물건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보내요. 그럼 강남 사모님들 감동받았죠. 아니 중개사가 관광도 시켜주고 밥도 사주고 다른 사람 그냥 물건만 보여주고 보내잖아요.
근데 하루 놀았죠? 즐겁게? 그럼 다른 사람 다 데리고 온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거리 다 시켜, 혼자. 그러니까 같은 대전 사람끼리는 서로 물건 뺏고 싸우죠. 근데 서울 사람을 누가 옆에서 중개업자 물건 뺐습니까? 뺏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유롭게 해가지고 다 투자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시면 돈 벌 게 많아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제 선배인데 광주에 있거든요. 그분이 하는 무슨 짓 하면 요즘에 사무소 또 망한 데 많죠. 월세도 못 내요. 그거 내놓으면 누가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월세도 못 내니까 권리금 거의 없이 그냥 받아요. 내가 월세만 내가 낸다고. 남은 기간 남았으니까. 그리고 자격증이 새로 딴 사람 있죠. 초짜들 갖다가 데리고 와요. 우리 일 다 가르쳐줘요. 누가 일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면 꼭 도둑놈은 처음에는 도둑이 잘하잖아요. 그 사람이 중개 꼭 몇 건 해요.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럼 자신감 얻었죠. 그럼 권리금은 3천 받고 팔아요, 이제. 난 권리금 10원도 안 주고 일만 가르쳐주고 3천 벌었죠. 1년에 그거 한두 건만 해도 연봉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전화해요. 올해 학기 가는 사람 아는 사람 없냐라고. 꼭 11월 말에 꼭 소개시켜달라고. 이제 전화 안 받으니 꼭 그때만 전화 오니까. 아무튼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학교 가면. 아무튼 상한수 뭐 하다 했지? 자, 다른 얘기 제가 옆으로 지금까지 나가본 적 1년가 없는데. 아무튼 상한수 안에서 치료할 수 있어요. 상한수 안에서. 그럼 상한수 받는 거 뭐죠? 상소무. 그럼 우리 정말로 당했더라도 우리 당했어요. 그래서 갑은 이날 을 태어나서 처음 봤죠. 그러니까 상소무를 원칙으로 와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근데 갑이 참 특이하게 이걸 알았대요. 그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취소하고 못하고는 우리 아니라 갑에게 달렸죠. 상한수라면 우리 취소할 수 있고 상소무라면 우리 취소할 수 없죠. 내가 아니라 갑 상태에 달렸어요. 따라서 을은 취소할 수 없더라도 나를 속인 나쁜 놈은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병에게 불법에서 묻게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설사 갑이 상소무에서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나쁜 놈한테 불법행위 청구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틀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갑의 대리인이다. 병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은 제3자일까요? 아니란 게 판례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병이 대리인까지 되지 않고 그냥 갑의 그냥 단순한 종업원, 그냥 피용자일 종업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 지위까지 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종업원이다. 그럼 제3자로 봐요. 그러니까 병이 그냥 단순한 직원, 종업원이라면 직원이 사기강박 있죠? 그럼 취소 못합니다. 이제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 안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건 제3자니까. 근데 대리인은 제3자 아닙니다. 대리인이 이쪽으로 와요. 우리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동일시하겠죠. 우리 봤을 때 그놈이 그놈이라 이건 동일시자고 제3자 아닙니다. 피용자랑 달라요. 따라서 갑이 사기강박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갑의 대리인이 사기강박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처럼 무슨 알았거나 알 수 없으면 틀려요. 그래서 본인이 사기강박이든 대리인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은 일단 제3자 아닙니다. 그럼 1항이에요. 1항이니까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뭐 알았거나 알 수 틀려요.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몰라도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나 취소와 몰라도가 어울리죠. 몰라도가. 그래서 여우듭니다. 대리인은 제3자 아니다. 1항이니까 1항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 법조문 보시고 법조문 밑에 먼저 1번 지금 20페이지죠. 사기한 의사표시가 먼저 나오네요. 양가로 1번 사기가 기망이죠. 기망은 적극 자기가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 아까 거짓말로 여기가 개발된다 할 수 있죠. 그 다음 어떤 의무 있는 자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그 기대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부작위의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위란 말은 의무가 있을 때만 나와요. 의무가 없다면 하지 않더라도 부작위가 나오지 않아요. 의무가 있는데 그거 안 할 때 부작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판례가 교환계약에서
둘이 교환계약 체결하죠. 그럼 상대방에게 시가를 고지할 의무 있나요? 의무 없어요. 시가는 알아서 판단합니다. 시가를 말하지 않았다.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말했다. 그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닙니다. 의무가 없으니까. 사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분양자가 건설회사요.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 매수인들은, 시민들은 모델하우스만 가보죠. 건설 현장 안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건설회사는 공동묘지가 있다고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고지 안 했다. 왜 안 했어요? 속여서 팔려고. 그게 이제 부작위한 기망이 됩니다. 그 다음 아파트 건설 현장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래요. 그럼 고지해야 되거든요. 왜 안 했어요? 속여서 팔려고. 이게 부작위한 기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름 없는 건설사가 아파트 짓잖아요. 이런 땅 많이 사요. 큰 회사는 일구는 이런 거 안 삽니다. 이름 없는 아파트 회사잖아요. 이런 거 많으니까 잘 알아보세요. 꼭 가봐야 돼, 거기. 꼭 가보세요. 싸다고 사지 마시고. 꼭 가보세요. 이런 데 싸니까 누가 안 사니까 싸게 사서 아파트 지어버렸거든요. 밤에 막 귀신이 막 나, 밤에 막. 그때 사기치다 뭐하면 이미 사버렸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면 안 당하는 게 법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안 당하려고. 당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안 당하려고 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상가 분양이 나오는데 이제 이 상가는 예를 들면 서울 동대문처럼 큰 상가, 엄청난 20층 그런 상가입니다. 그 상가를 분양이 매매죠, 매매. 한 호마다 매매하는 거죠. 그 뭐라고 광고했냐면 이 상가건물 전체를 첨단 노락타운 조성하고 거기를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매수한 사람들에게 일정 수익 보장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계약서에는 광고 내용이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고 일반적인으로 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인하고 갔다, 사인. 그럼 매매 계약이 체결했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가 이 광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인들이 이 광고 내용을 이행하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때 첫째 논점, 그럼 이 광고 내용이 청약인가 청약유인인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청약이라면 이게 승낙이니까 건설사는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유인 그랬어요. 유인이란 그냥 분양사무소 오게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그럼 뭐가 청약이죠? 계약서에 쓰는 게 청약이고 이게 승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 이거 이제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사기도 아니라 했습니다. 광고는 약간은 뻥이 있죠. 이 정도 뻥은 사기 아니라 했어요. 그 계약서 안 썼으니까 당신들을 속일 의사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착오에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들 멀쩡하다 그랬습니다. 착오 아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기망 아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아니죠. 청약 X, 사기 X, 착오 X 그래 가세요. 그래서 밑줄 딱 그렇게 돼 있죠. 21페이지. 그 다음 이제 10분 쉬고 가겠습니다. 강박부터 10분 쉬고 갈게요.